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일랜드 더블린에 거주하면서 4년차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 주제 중에 하나인 한국 직장 문화와 아일랜드 직장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좀 어렸을 때 온 편에 속해가지고 한국 직장에서 일한 경험이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들은 제 지인들, 가족이나 친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혹은 여러분들이 상담 내용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또 리서치를 한 부분의 바탕으로 중점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 영상이다 보니까 아일랜드 직장 문화와 한국 직장 문화의 다른 점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 직장 문화의 일반화가 있을 수 있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일반화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각각의 회사에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극과 극의 내용으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냥 참고식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출퇴근 문화인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정시 출퇴근이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8시간 혹은 9시간 근무를 규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출근 시간이 9시에서 5시 혹은 9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으로 출퇴근을 하는 편이고요. 물론 시간제가 좀 있는 회사들일 경우, 로테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8시에서 5시 아니면 7시에서 4시 혹은 10시에서 7시인 경우들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일을 한 뒤 마무리하는 그런 문화이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 정말 칼같이 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직책에 상관없이 대부분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 시간 한 10분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서 이제 정시에 퇴근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야근을 하면 사람들이 오늘 정시 퇴근 안 하냐 이렇게 오히려 되려 물을 정도로 정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직책이 높을수록 조금 더 유동적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워를 피해서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한다던가 조금 더 늦게 출근을 한다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두 시간 일을 한 뒤에 9시 반, 10시 반에 회사에 온다던가, 직책이 높을수록 그런 유동적인 부분이 생기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찍 가고 더 빨리 오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러블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물론 지각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출근 시간 전에 몇 분 일찍 와야 된다 이런 걸로 문제를 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진짜 정시에 맞춰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일찍 와서 아침도 먹고 커피도 좀 한잔 하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렬적으로 문화를 이렇게 다 잡는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일랜드에서는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 문화가 남아 있어서 대부분은 하이브리드로 고용을 하는 편이고요. 주 5일째 출근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비율이 그렇게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로 출근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도 회사마다 이날 몇 요일에는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정해놓는 회사도 있고, 일주일에 2번 오면 된다 이렇게 유동적인 회사가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의 서베이 같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재택근무를 거의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것도 점점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큰 화두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재택근무와 출근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유럽
국가 내에서는 아일랜드 직책이거나 아니면 아일랜드 팀이 있지만 뭐 매니저는 미국에 있다거나 뭐 독일에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출근해서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시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화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한국은 예전만큼 뭐 퇴근을 못하고 그런 문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5시, 6시 땡 되자마자 남들 눈치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하던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 뭐 보고서를 오늘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업무를 마무리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지금도 그런지 확실하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보다 상사인 사람보다 먼저 가는 게 좀 눈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재택근무도 코로나 때는 많은 기업들이 했었지만 지금은 또 대부분은 주 5일제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들어가지고 일단 그런 점에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아일랜드 와서 일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5시 퇴근인데 4시 10분, 15분 오늘 해야 될 일이라던가 뭐 이런 화두가 생겼을 때 뭐 내일 출근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당연한 그런 분위기라서 놀랐어요. 이제 1시간 있으면 퇴근인데 그걸 지금 당장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상사나 직장 동료들한테 되게 당연하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문화에서 이제 모든 일을 제치고 이거 먼저 처리하고 퇴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직장 상사나 주변 분들이 또 좋게 보시기도 하고 또 그럴 만큼 승진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회식과 점심시간 문화인데요. 아일랜드에서의 회식은 약간 연간 이벤트로 불릴 만큼 그렇게 잦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회사나 팀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디폴트로 대부분은 회사에서의 썸머 파티, 여름에 이제 하나의 중간쯤에서 6월이나 8월쯤에 뭐 바베큐를 한다던가 주변에 펍이나 이런 곳을 빌려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 이렇게 썸머 타임쯤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회사의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파티나 이런 게 좀 잦은 편에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5월이나 6월쯤에 오프사이트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날 잡고 회사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큰 뭐 이벤트 홀이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 파티를 하는데요. 아니면 뭐 할로윈 파티 이렇게 해서 한두 개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의 그런 회식은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로 이제 정말 적은 편이고요. 참여 같은 것도 이날이다 뭐 되도록 다 올 수 있게 해라 이게 아니라 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신청서에 이제 출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서 그 인원을 토대로 장소 섭외나 음식 섭외가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못 오거나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분위기라 저번에 지금은 퇴사하고 없는 사람인데 한 20명 정도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는 한 번도 그런 회식에 안 왔어요. 자기 팀원들이 다 와도. 자기는 그런 파티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매니저가 있는데, 그것도 뭐 다 성향이거니 뭐 놀러 가는 분위기지 꼭 참석해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봐주시는 문화여서 저도 뭔가 좀 새로웠고요. 회식 자체도 이제 펍 같은 데를 하나를 빌려서 이제 음식은 대부분 뭐 핑거푸드나 뭐 조금 더 예산이 있으면 이제 sit-down으로 3코스까지 해주는 경우인데, 자기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놀고 대중교통 시간이나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중간중간 하나씩 빠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 다 같이 뭐 술 먹기 시작해서 다 같이 건배, 다 같이 뭐 2차로 넘어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의 회식 문화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잦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요새는 회식 강요 문화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회사 전체 회식보다는 팀 회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일랜드에서는 팀 회식은 진짜 사람이 뭔가 마음이 맞는 동료 몇 명이 주선을 해서 이제 친목으로 가는 거 아니면 이제 팀장이나 부장이 선동을 해서 팀이나 부서 회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친구들이나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하면 회식 중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흔한 것 같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점심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 물론 시간이 중요한 그런 일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뭐 내 로스터에 짜져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을 먹어야 된다 이게 짜여져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원하시는 때에 이제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혼자서도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도 예전 회사는 조금 더 다 같이 한꺼번에 회사 이제 구내식당으로 가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밥 먹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회사는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여서 혼자 먹는 사람들 듬성듬성 있고 뭐 다 같이 먹는 사람들 한두 테이블 있고 이런 식으로 혼자 먹는 사람의 비율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혼자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밥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뭐 오늘 없다던가 아니면 뭐 점심시간이 오늘 좀 다르다거나 그러면 그냥 부담 없이 혼자 가서 먹고 하는 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팀원들끼리 다 같이 가서 이제 뭐 밥을 사 먹는다거나 회사 돈으로 사 먹기 때문에 뭐 팀장이나 부장님이랑 다 같이 가서 결제를 해서 같은 식당에서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차이점은 상사와의 관계인데요. 제가 쇼츠에서도 만들었다시피 아일랜드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프렌들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좀 긴 네임 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포멀한 네임들, 뭐 알렉산드로라던가 이런 이름이었을 때 뭐 그냥 편하게 알렉스라고 불러 이렇게 해서 첫날 출근하자마자 그냥 별명으로 알렉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르고요. 또 호칭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친구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 부르면서 뭐 대부분 미팅이나 이런 거를 해도 요새 집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 뭐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대부분으로 하고 뭐 일 얘기하고 또 개인적인 얘기로 마무리한다던가 해서 서로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만큼 친밀도도 높아서 뭐 휴가 같은 거 얘기도 자주 하고 가족 얘기 많이 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제 매니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사장님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D로 시작해서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 이름 뭐 줄리처럼 짧은 이름이 아니면 그 긴 이름을 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정없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안드류 같은 이름도 안디, 뭐 제임스 같은 것도 짐, 마이클도 마이크 이런 식으로 되게 항상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뭐 한국말로 대체하면은 이사장이지만 아무튼 저희 아일랜드와 UK의 부서를 담당하는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다 뭐 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D라고, 그게 별명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호칭이 있다 보니까 뭐 주임, 대리, 팀장, 부장 뭐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그거를 붙여서 사용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존댓말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국에서는 상사와 직원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또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잠재된 내정자였다라는 등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덜 할 것 같은데, 어찌됐던 한국에서 있는 그런 위계 질서들이 아일랜드에서는 문화상 거의 없다.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워라밸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아일랜드에 처음 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제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 보니 여기서 취업을 해보고 싶었고, 취업을 했다 보니 여기에 직장 문화가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이에 한번 한국에 다시 가서 1년 반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직장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저는 이제 여기의 생활이 나한테 잘 맞는구나 라는 거를 이 직장 문화에서 제일 크게 느끼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워라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일랜드는 정말 워라밸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퇴근을 하면 일단 내 의무는 끝이다 라는 이 경계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책에 따라서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에 정말 심한 손해가 온다거나, 내가 퇴근하고 이후에도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줘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는 당연히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퇴근을 하면 이제 노트북은 꺼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내 개인적인 연락처를 공개를 안 해요. 물론 처음에 취직할 때 인사과에서는 사용을 하겠지만 내가 회사 노트북을 안 보면 저한테 연락이 올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연락을 받아야 되는 직책이면 대부분은 회사 핸드폰을 받아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번호와 분리를 시켜서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 핸드폰은 회사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휴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보통 회사들에서 2주, 그러니까 주말을 다 떼고 휴가를 쓰는 게 10일 정도는 또 까탈스럽지 않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편이에요. 물론 회사마다 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1년에 주어진 휴가를 두세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소진을 하기를 굉장히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옛날 회사에서는 그게 더 심했는데 한 6개월 정도쯤 됐을 때 너무 휴가 밸런스가 많다 그러면 매니저들한테 너네 팀원하고 상담하라고, 얘 휴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일랜드에서의 평균 휴가 날짜가 최소 20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도 그렇고 저번에 일했던 회사도 그렇고 한 25일에서 6일 정도는 연차에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하는 편이고요. 남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0일, 21일인가로 시작했다가 1년에 하나씩 늘어난다는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최소는 한 20일 정도로 알고 있고요. 명절이 크게 없고 크리스마스가 전부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다 모아놨다가 막 12월 한 달을 통째로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휴가가 일단 일수 자체가 많은 편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가족들을 보러 계속 한국에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눈치를 크게 안 보고 2주씩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휴가 중에는 거의 연락이 안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찌됐든 급하게 연락을 해야 했다 하면 정말 미안해하고, 또 만약에 휴가 간 줄 모르고 연락을 했는데 내가 답장을 했다 그러면 휴가인 걸 알고서 엄청 막 놀라해요. 휴가인데 왜 이거 보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런 편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정확히 1년에 연차나 월차가 며칠씩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휴가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봤을 때 회사가 가장 덜 바쁜 이 시기에 이 날짜에 휴가를 내는 것을 이제 잠재적으로 다 룰로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거의 2주씩 가는 경우는 크게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업무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급한 일이나 이런 쪽으로는 휴가 중에도 좀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라밸은 확실히 아일랜드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육 쪽에서 일을 했던 게 거의 사실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교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 없는 편이에요. 보통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은 주말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 애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제 주말을 반납해서 제가 보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좀 많이 안 맞았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주말에 일하는 경우는 내 이제 계약 자체가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거의 없고 일을 하더라도 1.5배씩 받고서 이제 공휴일이라던가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좀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신청해서 일을 하는 거라 야간 근무라던가 주말 근무에 대한 불평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 생각이고 돈을 다 받는 거니까. 5번째 다른 점은 커리어나 성장의 기회인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이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 2, 3년마다 회사를 옮기거나 직책을 옮겨가면서 내 연봉을 올려가는 편이고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시부모님의 지인들이랑 이제 같이 술을 먹는데 시부모님 친구분 중에 20대 후반인가 30대의 자녀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만 진득히 일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 승진보다는 이직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가는 게 연봉에 갭이 훨씬 크거든요. 올라가는 게. 지금은 어리니까 2년에 한 번씩 옮겨가면서 연봉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얘는 왜 계속 이 회사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나이 땐 다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강한 편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뭐 회사에 대한 충실도나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부 이직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이제 나는 이 회사에 15년, 20년 일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문화 자체가 이직을 좀 자연스럽게 보는 편이고요. 커리어 내부 승진의 성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나이나 직급 혹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경력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기회가 가는 편이고 이 사람의 능력치, 이 사람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표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흥미를 표현하지 않으면 기회도 안 줘요.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은 그게 기회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나이 같은 것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 일했던 회사에서 마지막 직책이 팀장이었는데 정말 막 40대 후반, 50대 초반 사람들이 제 팀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문제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나이 어린데 이 자리까지 간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좀 더 생각해주는 게 더 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를 제치고 그러니까 선임을 제치고 승진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차가 쌓여서 시간이 되어서 약간 좀 순차적으로 승진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 회사의 문화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승진하는 거를 좀 안 좋게 보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연금이나 세금, 복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봉만 보시면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연봉에 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직책별, 뭐 직무별 연봉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이 상단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연봉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봉만 보면 괜찮아 보이고 연봉 협상도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을 최대한 받고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세금이 센 편입니다. 소득세도 있고 PRSI라고 해서 사회보험 같은 거, 그리고 USC라고 해서 이제 유니버셜 찰지까지 해가지고 세금 떼가는 게 좀 많은 편이고요. 이 인컴 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상관없이 20%를 떼가요. 1년에. 적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가면 그 이상부터는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커트라인이 45K인가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 45K까지는 20%를 세금으로 떼가고요. 48K를 번다 하면 그 3K, 나머지 그 빙산의 그 일각 부분은 40%를 떼가요. 그래서 굉장히 세금이 많은 편이라 실제 실소득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가 좋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가 뭐 워라밸이라던가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그런 혜택들, 이런 복지 말고 이제 의료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공 업무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시면 아일랜드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공공 업무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터지고요. 또 의료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정말 돈은 돈대로 들고 이 치료는 굉장히 느리게 받고,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다 라는 말씀이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에서도 국민연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아일랜드에서 20년인가 세금을 낸다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워홀이나 좀 짧게 일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20년 이상 일을 했다 하면 뭐 아무튼 그 국민연금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막으로 달아줄게요. 연금이 있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소득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약간 소득세 혜택 같은 걸로 소득 세금을 내는 대신 그거를 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K를 더 벌어서 55K인데 10K가 다 40%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중에 뭐 5K를 연금으로 넣겠다 하면 5K만 40%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혜택들이 있기는 한데, 연금은 그렇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뭐 세금이나 복지에서는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아일랜드 직장 문화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일랜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자율적인 문화, 한국은 조금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일랜드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뭐 가치관이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더 좋다 나쁘다 보다는 어디가 나한테 더 잘 맞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내가 많이 느낀 차이점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그런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